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3월 23일 보내드리는 속보입니다. 서울시장 범야권 단일 후보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두 개의 기관,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로 오세훈 시장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꺾고 단일 후보로 됐습니다. 범야권의 단일 후보로 됐기 때문에 10년 만에 오세훈 전 시장이 다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당초 오늘 오후나 내일쯤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됐지만은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어제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어제 8시 30분에 여론조사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응답률이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두 개 여론조사 기관이 각각 1,600명씩 3,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어제 8시 30분에 이미 3,200명이 다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집계를 해서 오늘 서둘러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야권 후보 단일화, 이 경선이라기보다는 단일화 이 여론조사죠. 이 여론조사가 이 이슈가 흥행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돼서 박영선 민주당 후보와 지금 양파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일단 이 관전 포인트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이 후보 단일화의 후유증이 없을 것인가, 이것을 먼저 봐야 되겠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이 여론조사에서 졌기 때문에 지게 되면은 이긴 사람에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선거를 지원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지켜질까? 그 안철수의 지지자가 국민의힘 소속인 그 오세훈 전 시장의 선거를 적극적으로 도울까? 자, 이런 부분이 좀 아직은 불투명한 것이죠. 물론 두 사람이, 안철수, 오세훈 두 사람이, 지는 사람이 선대위원장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선거를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지만은 이 경선 과정에서,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상당히 앙금이 많이 쌓여 있죠. 오세훈 후보가 안철수를 겨냥해서 신기로 같은 후보는 불안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막 했고, 이준석, 국민의힘 쪽의 이준석 같은 경우는 안철수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 같아, 또는 사회성이 부족한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감정 싸움을 막 벌였습니다. 안철수와. 그래,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 같아. 안철수에게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안철수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안철수의 지지자들이 과연 투표장에 나갈 것인가? 투표장에 나가서 오세훈을 찍으러 나갈 것인가? 자, 이런 그 상황은 아직도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일단은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누가 돼도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게 단일화가 되기만 하면은 20%포인트 이상 앞선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단일화만 되면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그 자신감이 범야권에 있기는 있지만 지금 녹록치가 않습니다. 민주당도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죠. 재난지원금, 코로나 재난지원금 살포를 준비를 하고 있고, 이해찬 전 대표가 서울 시민에게 10만 원씩 준다, 이렇게 하니 박영선이 그것을 받아서 전자화폐로 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또 금권 선거, 돈 살포를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지금은 또 민주당이 조직 총동원령을 내렸죠. 선대위원장 이낙연이 모든 조직이 나서라, 이렇게 총동원령을 내리는데, 이 보궐선거는 어떤 공휴일이 아닙니다. 그 사전투표는 토요일, 일요일 있지만은 실제로 선거가 치러지는 4월 7일 수요일은 그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조직선거로 가야 됩니다. 조직선거로 가게 되면은 이 민주당이 절대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직을 보면은 이 구청장, 서울시의 구청장은 24대 1입니다. 민주당 24명, 국민의힘 1명, 조원희 서초구청장 밖에 없죠. 그리고 국회의원 수는 41대 8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41명,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8명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 의원, 민주당이 101명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단 6명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직선거로 가게 되면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단일 후보가 20%포인트 앞선다고 해도 결코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재난지원금 살포, 조직선거,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카드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뭐가 있느냐? 자, 윤석열입니다. 윤석열. 이 무력화할 인물이 윤석열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금 자기 대권 주자로 여론조사 40%까지 올라가 있죠. 윤석열이 이 서울시장 선거에 지원에 나설 것인가? 자, 이 문제입니다. 오세훈이 전에 그런 이야기를 단일화 과정에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본인도 윤석열 쪽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단일 후보가 확정이 될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안철수 후보가 계속 윤석열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 본인은 서울시장 돼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아니야 우리도 윤석열과 채널이 있어 그러면서 이 단일 후보가 되면은 그때부터 나서기로 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과연 서울시장 선거 국면에서 나서서 이 어떤 민주당이 지금 시도를 하는 포퓰리즘, 재난지원금 살포, 또 조직선거 이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아마도 최대의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그냥 패싱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만약에 오세훈이 박영선에게 선거에서 이 조직선거에서 지면은 조직선거를 치러주던 어떤 다른 변수가 생겨서 지게 되면은 만약에 윤석열이 이 선거에 팔짱 끼고 있었다면은 범야권이 지게 되는 데 대한 책임론이 윤석열에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이기게 되면 오세훈이 박영선에게 이기게 돼도 만약에 윤석열이 선거 지원도 하지 않고 아무런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었다면은 이긴 그 승리 잔치에 그냥 숟가락을 얹을 수는 없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바로 정계 개편이 어떤 식으로든 일어날 수밖에 없고 윤석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3지대에 윤석열이 있던 국민의힘과 같이 하던 정계 개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대선 전국으로 들어갔는데 윤석열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발전 끼고 있다가 그냥 그 정계 개편에 숟가락 올리고 대선 가도에 뛰어들고 하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아마도 윤석열이 어떤 형식으로든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시장 선거의 승패는 대권과 연결되기 전에 이 정계 개편을 촉발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윤석열이 대권 행보를 위해서라도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정계 개편, 선거 후에 정계 개편도 상당히 관심이 클 텐데 일단 안철수를 배제하고 오세훈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이 이기면 일단 큰 폭의 정계 개편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단일 후보도 냈고 배출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대규모 선거 4인패의 사슬도 끊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좀 기세가 오릅니다. 기세가 올라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원희룡 같은 자기 대권 주자들이 활동 반경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의 입지는 좁아지죠. 반면에 오세훈이 박영선에게 지게 되면은 그러면 선거 5연패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해체모여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윤석열의 진가는 더 드러나게 되지만 어쨌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를 패싱을 해서는 본인에게나 범야권에 이루어질 것이 없기 때문에 윤석열이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형식으로 등판을 할지 서울시장 선거를 통해서 정치권에 자연스럽게 진입을 할 텐데 그 형식이 어떤 것이 될지 실제로 그렇게 할지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